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 달러 원 환율이 1535원 오른 기념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작년 몇 월이지? 하여튼 작년에 원화 1억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1446원에 달러로 환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왜 제가 확신을 가지고 했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부의 개입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였지만은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 의견이 맞았다는 거를 증명하는 일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기쁜 마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TQ 단타 수익이랑 QLD 매수 현황부터 보고 가야 되겠죠. 일단 TQ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에 86.85달러에 94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 7시 8분에 6월 3일 87.85달러에 94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매수 매도 2회씩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시점은 여기 안 나와 있고요. 매도 시점은 여기인데, 그래서 한 번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약 14만원의 실현손익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매수한 흔적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주구장창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거는 87.52달러에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반등을 한 상태이긴 한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에는 마이너스 40만원까지 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언젠가는 전고점을 회복하고, 저에게는 아직 9발의 총알이 남았죠. 총 9천만원의 총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은 쓰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일자별 수익 현황은 이렇고요. 6월 3일은 14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익 현황은 이런데 6월은 76만원, 그리고 총 589만원 수익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QLD는 말하는 게 입 아픕니다.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달러이고요. 21선 아직 한참 멀었고 121선 한참 멀었기 때문에 기본 한 주 매수만 진행이 되어서 24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QLD 매수 조건 중에 CNN 공포 탐욕 지수가 익스트림 PO로 진입을 하면은 한 주 추가를 매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57이었던 게 54로 소폭 하락을 했고, 지수 자체도 중립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S&P 500 PE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을 했을 거예요.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이렇고요. 역사적인 5년 평균 폭으로 봤을 때는 천장에 가깝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38 정도가 역사적인 고점, 닷컴 버블 제외하고요. 역사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폭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를 폭보다는 내려갈 폭이 더 많죠.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죠. 환율 1535원 돌파를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휴일이었죠.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될까 그런 걸 보고 있다가 저는 매일 환율을 좀 체크를 하는데, 이 환율을 체크하니까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약 1510원 정도, 1510에서 1512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환율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이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1535원이라는 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한 1600원 정도가 현재 기준으로는 정상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12원에서 1535원까지라는 이 환율의 차이는 왜 갑자기 발생하는 거죠? 아니, 선거를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약 1% 정도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치가 절하될 요인이 있습니까? 물론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순수히 금융적인 거로만 따졌을 때는 갑자기 1%의
대한민국 가치가 절하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환율이 1%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데, 외국인의 감정에서 본다고 하면은 환율이 1% 오른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1% 내린다는 말은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가치가 1% 떨어진다는 말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왜냐면은 뭐 어제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던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갑자기 99억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은 1%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1억이라는 원화의 표시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달러 환율이 1% 올라버리면, 다른 말로 원화의 가치가 1% 내려버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주식에만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월급에만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전체의 가치가 1%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정도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율을 관리했다는 말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말씀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 무슨 국가에서 그런 거를 관리를 하냐?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흘러가도록 맡기는 거 아니냐? 이 말씀 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바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온 거는 6월 4일 기준이죠. 6월 4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코스피의 투자자별 순매수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약 2시 정도 가량의 연기금이 4천억 정도를 순매수한 걸로 나오죠. 그리고 주구장창 그냥 아주 외국인들은 팔기밖에 안 합니다. 이건 아마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야 그냥 이거 매일매일 몇 퍼센트 비중으로 비중 줄여, 프로그램 걸어 놓은 걸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꾸준하게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개인이랑 이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이 두 개는 주구장창 사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채널에서 말씀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금융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보세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얘네들은 증권사거든요. 증권사들이 자기네들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증권사라는 데는 그냥 고객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만 챙기는 데지, 전혀 이거를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해가지고 매매 차익을 얻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데는 투신이나 뭐 기타 금융 이런 데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라는 거는 결국 뭐냐, 여러분들 개인연금이나 뭐 하여튼 기타 뭐 IR 뭐 L 뭐 A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이랑 금융투자는 둘 다 그냥 개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개인이랑 금융투자는 주구장창 사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게 아니고, 2시까지만 해도 약 4천억을 순매수하던 연기금이 우리 대한민국 시장 몇 시에 끝나죠? 3시 반에 끝나죠. 그런데 3시 20분까지 이제 매매 현황이 업데이트가 되고 10분 동안 이 매매 현황은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3시 30분까지만 해도 1,500억 순매수였던 연기금이, 이것도 4천억에서 계속 팔았다는 말이죠. 3시 31분, 그러니까 그 10분 동안 매매 현황이 안 보이는 동안 마이너스 500억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2천억을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연기금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연기금은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그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있는 비중이 20%로 늘어나긴 했지만은, 그리고 그 20%에서 유연하게 그냥 팔지 않고, 기계적으로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비중이 10%가 더 해가지고 30%까지 담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연기금은 30% 이상을 국내 주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매수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뭐 더 뭐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기금은 더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아니라고 부정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민주당 정부는 국내 주식을 부양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기금이 막 팔아버린다? 연기금이 외국인들이랑 같이 팔아가지고 국내 주식 조정받을 때 더 크게 조정받게 한다? 그거 용납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막 너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으면은 연기금이 막 사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4천원까지 막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개미들이 공포에 빠지는 거를 막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싶으면은 조금씩 팔다가 3시 20분부터 자신들이 매도하는 게 안 보이는 순간부터 막 팔아가지고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조작 아닌가요? 뭐 이제 조작이라고 하는 뭐 급진적인 단어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내 주식시장은 그냥 주식시장에 한정이 돼 있을 뿐인데도 준국가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라는 거는 1% 오르고 내리는 게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요? 말이 된다고 보시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건 뭐냐?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 자금들, 그러니까 그 달러 자금들이 국내로 조금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 석유나 뭐 하여튼 물건이잖아요. 공산품. 공산품들은 절대로 높은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뭐 10년, 20년 흘러가지고 이 가격대로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되는 거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이 공산품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언젠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들어오던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들 돈이 나가기만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해도 그 수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600원, 1,700원, 1,800원, 2,000원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원화로 많은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뭐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해서 환전을 하셔도 되지만은 뭐 얼마 안 된다, 뭐 1억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억 대출 받아가지고 환전을 했다니까요. 1억 미만이라고 하면은 그냥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달러 RP, 달러 CMA 통장 이런 데 박아두세요. 왜냐면은 원화로 가지는 것보다 어쨌든 환율은 오를 거기 때문에 그것도 방어가 될 뿐더러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P, CMA 금리가 미국 달러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원화 자산, 원화 예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조심스럽게도 아닙니다. 그냥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